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기적이었다는 걸 문득 깨닫는 순간. 오늘은 제가 정말 신기한 사연 하나를 들고 왔어요. 독일에서 날아온 한 외국인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처음에 한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들으시면 솔직히 좀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들으시면 저처럼 괜히 뭉클해지실 거예요. 주인공은 루카스 뮬러라는 독일인 도시공학자예요. 뉴욕이나 파리 같은 세계 유명 대도시들의 민낯을 파헤쳐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분인데 퓰리처상 후보에까지 오를 만큼 굉장히 날카롭고 까다로운 저널리스트로 유명해요. 뉴욕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쥐떼와 노숙자 문제, 파리의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가차없이 비판해서 유럽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다음 타겟으로 우리나라 서울을 골랐어요. 그것도 한국의 좋은 점을 알리러 온 게 아니라 한국이 K-팝이니 K-드라마니 하는 것들로 전 세계의 거짓 이미지를 팔고 있다는 걸 폭로하겠다고요. 독일 뮌헨의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루카스는 이렇게 말했대요. 서울이요? 뻔합니다. 반세기 만에 급성장한 도시는 필연적으로 내부부터 썩어 들어가기 마련이죠. 화려한 K-팝과 K-드라마로 포장하고 있지만 좁은 땅덩어리에 1,000만 명이 몰려 사는 그곳은 분명 지옥 같은 교통체증, 끔찍한 빈부격차,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엉망진창인 인프라로 가득할 겁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 거품을 터뜨려 드리죠. 그렇게 루카스는 거짓된 기적, 서울의 붕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걸고 한국행 티켓을 끊었어요. 가방 안에는 숨겨진 비리를 찍을 소형 카메라와 도시의 미세먼지, 소음을 측정할 정밀 기기들이 가득했대요. 한 달 동안 서울의 가장 어두운 뒷골목을 누비며 한국인들조차 모르는 치명적인 결함을 찾아내겠다는 거였죠. 근데 2주 뒤에 이분이 올린 영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사과 영상을 올린 거예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떠나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루카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매의 눈으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공항들처럼 입국 심사에 최소 한두 시간은 걸릴 것이라 예상하고 그 비효율성을 가장 먼저 수첩에 기록할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이변이 일어났어요. 잠깐. 이게 무슨 일이죠? 표지판이 왜 이렇게 직관적입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사개 국어로 된 안내판이 10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줄이 꽤 길었지만 심사관들의 손놀림은 마치 정밀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 같았어요. 제 차례까지 걸린 시간은 단 14분. 짐을 찾고 게이트를 빠져나오기까지 총 2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짐이 안 나와서 2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는데 말이죠. 루카스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공항은 국가의 얼굴이니까 진짜 민낯은 시내로 들어가는 대중교통부터라며 곧장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향했죠. 독일 철도청 도이치바는 잦은 연착으로 유럽에서도 악명이 높거든요. 한국 기차도 출퇴근 시간에 맞물려 끔찍한 혼잡을 보여줄 거라 기대했는데 승강장 전광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음 열차 도착 3분 15초 전. 3분 15초? 초 단위까지 표시한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절대 맞출 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3분 뒤 저 멀리서 빛이 보이더니 15초가 되는 순간 제 눈앞에서 열차의 문과 스크린도어가 오차 없이 일치하며 열렸습니다.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차에 탑승한 루카스의 눈은 더욱 흔들렸어요.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시속 100km로 어두운 터널을 달리는 중에도 유튜브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되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였대요. 베를린 지하철에서는 전화조차 터지지 않는 구간이 수두룩한데 말이에요. 루카스의 노트에는 어느새 비판 대신 물음표만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카스의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숙소가 있는 마포구 공덕동에 짐을 푼 루카스. 시차 적응에 실패한 그는 새벽 2시 카메라 하나만 들고 무작정 거리로 나섰어요. 모든 대도시는 밤이 되면 본성을 드러냅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뒷골목, 파리 북역의 심야 시간은 건장한 성인 남성조차 걷기 두려운 무법지대죠. 화려한 서울의 밤 이면에는 마약, 취객들의 난동, 빈민들의 처절한 삶이 숨어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루카스는 의도적으로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골라 걸었어요. 그때였어요.
저만치 앞에서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걸어오는 20대 여성의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맙소사 미친 건가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젊은 여성이 호신용품도 없이 혼자 뒷골목을 걷는다고요? 심지어 주위를 경계하기는커녕 화면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멀찍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골목 모퉁이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불빛이 나타났어요. 루카스는 강도 사건이 일어날 거라 직감하고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눌렀대요. 그런데 오토바이에서 내린 남성은 헬멧을 쓴 채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작은 비닐봉지를 건넸어요. 야식 배달원이었던 거예요. 여성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떡볶이가 담긴 봉지를 들고 원룸으로 들어갔고요. 망연자실한 루카스가 주변을 둘러보니 골목 곳곳을 환하게 비추는 방범용 CCTV와 24시간 편의점의 간판, 그리고 좁은 골목을 조용히 순찰하는 경찰차가 보였어요. 루카스는 그날 새벽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대요. 이 도시는 미쳤다. 범죄율이 낮은 게 아니라 범죄가 일어날 틈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지워버렸다. 빛이 꺼지지 않는 도시, 이것이 이들의 진짜 무기인가? 서울 생활 5일차. 비판할 거리를 찾지 못한 루카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서울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화려한 강남역 사거리의 대형 카페에 자리를 잡은 그는 창가 구석 테이블에 가방을 풀었어요. 가방 안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독일제 라이카 카메라, 10년간의 연구자료가 담긴 외장하드, 그리고 여권과 비상금까지 들어있었어요. 자료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배가 미친 듯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어제 새벽에 먹은 매운 불닭볶음면이 화근이었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이성을 잃을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저는 화장실 표지판만 보고 이성을 잃은 채 달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제 모든 인생이 담긴 귀중품들을 카페 테이블 위에 창밖에서 훤히 보이는 자리에 그대로 두고 말이죠. 루카스가 화장실에서 나온 것은 약 20분 뒤였어요. 유럽의 어떤 도시에서든 카페 테이블에 스마트폰 하나만 두고 1분 한눈을 팔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하물며 1,000만 원짜리 카메라와 가방이라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루카스는 사람들을 밀치며 자신의 테이블로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테이블 앞에 도착한 루카스. 그의 두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그가 앉았던 자리는 완벽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빈 커피잔도, 노트북도, 1,000만 원짜리 카메라도, 그의 모든 것이 담긴 가방도 흔적조차 없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15년 커리어가 끝나는 순간이구나. 그래, 내가 바보였어.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건 다 포장된 거였어. 이렇게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서 모든 걸 털리다니. 루카스는 패닉에 빠져 카운터로 돌진했어요. 마이 배그, 마이 캐머러, 서먼 스토릿.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시뻘개진 루카스를 본 카페 직원과 손님들이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패닉에 빠진 루카스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한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켰어요. 루카스는 아르바이트생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곳을 본 순간 루카스는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카운터 안쪽 아르바이트생이 무심하게 손가락으로 가리킨 그 작은 분실물 보관 바구니 안에는 루카스의 가방과 노트북, 그리고 1,000만 원짜리 라이카 카메라가 아주 다소곳하고 얌전하게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억지로 뒤진 흔적도 흠집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온전한 상태로요. 강한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린 루카스는 강남 한복판에 번화한 대형 카페 한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손님, 화장실 가신 지 20분이 넘었는데도 자리로 안 돌아오시길래 혹시라도 다른 손님이 실수로 건드리거나 분실하실까봐 저희가 자리 정리하면서 카운터에 안전하게 보관해뒀어요. 이거 맞으시죠? 루카스는 파르르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퍼를 열어 내용물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현금으로 환전해 두었던 두툼한 비상금 뭉치, 15년치 도시공학 연구자료와 전 세계 취재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외장하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권까지. 단 하나의 물건도, 단 1유로의 돈도 사라지지 않고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루카스는 거의 절규하듯 물었어요. 네. 이걸 당신들이 직접 챙겨뒀다고요? 제가 화장실에 간 20분 동안 아무도 제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이 카메라는 중고차 한 대 값과 맞먹는 엄청난 고가의 물건이라고요. 그러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은 약간 어이없다는 듯 하지만 매우 평온하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선 남의 물건 함부로 안 건드려요. 머리 위에 저렇게 CCTV가 다 지켜보고 있기도 하고 남이 쓰던 중고 물건 훔쳐서 굳이 범죄자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훔쳐봤자 금방 잡혀서 인생만 망치는데 누가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겠어요. 다음부터는 화장실 가실 때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시거나 그냥 들고 가세요. 저희도 남의 비싼 물건 보관하고 있는 거 부담스럽고 은근히 신경 쓰이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저는 너무 웃기면서도 너무 뭉클했어요. 도둑질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라 오히려 귀찮다고 핀잔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이에요. 그 순간 루카스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대요. 다행이라는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얄팍한 편견과 서구, 중심적인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거대한 파열음이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고요.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며 엉엉소리내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쳐다봤지만 한 번 터진 눈물과 부끄러움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것인가? 이토록 완벽하게 타인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 도덕망이 그물처럼 촘촘하게 짜여있는 위대한 국가를 향해 그저 치안이 무너져 내린 서구권의 잣대를 들이밀며 어떻게든 단점을 찾아 깎아내리려고만 하다니. 나는 지식인을 자처할 자격조차 없는 옹졸한 저널리스트다. 그는 자신을 도와준 아르바이트생에게 몇 번이나 90도로 허리를 굽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 뒤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루카스의 눈에 비친 서울의 거리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동안 시민들을 감시하는 통제사회의 끔찍한 단면이라고 비판하려 했던 거리. 곳곳의 CCTV들은 사실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였고요. 감정 없이 기계처럼 일한다고 생각했던 한국인들은 사실 타인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고도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뼈저린 반성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호텔 방에 돌아온 루카스에게 운명은 또 다른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극도의 긴장감과 패닉 상태가 한순간에 풀리면서 전날 새벽 호기심에 먹었던 매운 한국식 길거리 음식으로 인한 급성 장염 증세가 문자 그대로 폭발해버린 거예요. 밤 11시 루카스의 체온은 순식간에 39.5도까지 치솟았어요. 장이 뒤틀리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심각한 구토와 탈수 증세가 동반되었고 그는 침대에서 단 한 발자국도 일어날 수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어요. 이역만리 타국에서 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호텔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프론트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불과 5분 만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119 구급차가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의 능숙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루카스는 육체적 고통 못지않은 또 다른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대요. 그것은 바로 서구권 사람들에게 저승사자보다 무섭다는 의료비 폭탄이었어요. 미국 뉴욕에서 근무하던 내 동료는 한밤중에 맹장이 터져 응급실에 갔다가 수술 한 번 받고 무려 5천만 원이라는 빚을 지고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했어. 복지국가라는 내 조국 독일에서조차 응급 상황이 아니면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최소 몇 달을 대기해야 하고 밤에는 아예 진료를 거부당하기 일쑤인데 심지어 나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한국의 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이잖아. 치료비가 없으면 아침까지 복도에 차갑게 방치되거나 쫓겨날지도 몰라.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파산하고 끝나는 건가? 루카스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시나리오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15분 만에 도착한 서울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의 풍경은 그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지옥 같은 예상도를 또다시 완벽하게 박살내버렸어요. 접수처에서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제시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간호사와 의료진이 신속하게 다가와 체온과 혈압, 산소 포화도를 체크했어요. 무엇보다 루카스를 놀라게 한 것은 영어가 매우 유창한 전문의가 정확히 10분 만에 그의 침상으로 다가와 꼼꼼하게 진찰을 마친 뒤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것이었대요.
급성 장염과 그로 인한 심각한 탈수 증세입니다. 바로 처치하겠습니다. 그가 과거 취재차 방문했던 프랑스나 미국의 공공응급실처럼 바닥에 고통을 호소하며 뒹구는 환자도 피를 흘리며 방치된 사람도 없었어요. 의료진의 움직임은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톱니다 바퀴처럼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고요했으며 동시에 환자를 안심시키는 따뜻한 친절함이 배어 있었대요. 깨끗하고 조용한 응급실 병상에 누워 수액과 진통제, 해열제가 섞인 링거를 맞은 지 2시간. 복통과 열은 마치 기적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고 루카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새벽 2시 30분 마침내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원목과 수납. 창고 앞에 선 루카스의 심장은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갑 속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될 것을 끔찍하게 걱정하며 직원의 입에서 나올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여행객입니다. 진료비와 수액 및 주사 처치비, 야간 응급실 할증 이용료까지. 총 얼마를 결제해야 합니까? 제 카드 한도가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루카스가 잔뜩 주눅든 목소리로 묻자 창구의 직원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몇 번 톡톡 두드리더니 친절한 미소와 함께 진료비 영수증을 내밀며 말했어요. 야간 응급 진료비와 처치비, 그리고 3일치 약값까지 전부 포함해서 총 14만 8천 원입니다. 일시불로 결제해드릴까요? 루카스는 순간 자신의 귀를 그리고 영수증에 찍힌 숫자를 의심하며 눈을 비볐어요. 14만 8천 원. 유로로 환산하면 고작 100유로 남짓한 금액이에요. 미국이었다면 구급차를 호출해서 타는 비용만 수백 달러에 응급실 문턱을 넘는 순간 수천 달러가 기본으로 청구되었을 거예요. 자국민도 영주권자도 아닌 단기 체류 외국인 여행객에게, 그것도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의와 최상급의 의료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하고도 고작 100유로 남짓을 청구하다니. 루카스의 머릿속에서는 서구 사회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소리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새벽에 차갑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병원 문을 나서는 루카스의 손에는 영수증과 처방받은 약 봉투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고 이른 새벽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대요. 숙소로 돌아온 루카스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악의적인 시선으로 촬영하고 편집해 두었던 파일들을 모조리 화면에 띄웠죠. 더러운 서울의 뒷골목, 피곤에 찌든 무표정한 출근길, 숨막히는 도로의 정체. 그는 망설임 없이 모두 드래그하여 휴지통에 쳐넣고 단호하게 영구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대신 그는 카메라를 삼각대에 세우고 렌즈를 정면으로 바로 자신의 얼굴을 향하게 맞췄어요. 녹화 버튼이 빨갛게 켜지자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진심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실 대한민국의 시청자 여러분. 저널리스트 루카스 밀러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그동안 제가 기획했던 서울의 붕괴 프로젝트를 전면 폐기합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거짓된 기적으로 포장되어 있다며 그 민낯을 폭로하러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진짜로 폭로해야 할 것은 한국의 문제점이 아니었습니다. 서구권 사회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끔찍한 비효율, 도둑질이 일상이 된 치안 부재, 이기주의가 낳은 비인간적인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문제를 외면한 채 아시아의 작은 국가를 함부로 재단하려 했던 저의 역겨운 오만함이었습니다. 루카스는 강남역 카페에서 1,000만 원짜리 카메라와 전 재산이 든 가방을 고스란히 되찾은 믿을 수 없는 사연, 새벽 2시 좁은 뒷골목에서 목격한 평화로운 배달,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시를 지키는 대중교통, 그리고 단돈 14만 원에 이방인의 목숨을 구한 기적 같은 응급실 경험을 낱낱이 아주 솔직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물론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의 유토피아처럼 완벽한 도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곳 대한민국은 늦은 밤 혼자 걷는 시민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탐내지 않는 도덕적 합의가 일상 속에 뿌리내려 있으며 누구나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즉각적이고 평등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짜 선진국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규모가 크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시민이 시민을 믿고 국가가 생명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선진국이라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을 질투하고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고개를 숙여 겸허히 그들의 시스템과 시민의식을 철저하게 배워야만 합니다. 이 영상은 업로드된 지 단 24시간 만에 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댓글창은 유럽과 미국의 네티즌들이 남긴 충격과 자성의 목소리로 도배됐어요. 내가 살고 있는 런던과 파리에서는 카페 테이블은커녕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꽉 쥐고 있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소매치기들이 빼앗아 달아납니다. 한국의 치안은 마법 같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진짜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구급차 한 번 타면 파산하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입니까? 루카스의 영수증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네요. 그토록 깐깐하고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던 독일의 언론인이 펑펑 눈물을 흘리며 전 세계를 향해 자신의 오만함을 사과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전 세계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루카스는 귀국하려던 비행기 티켓을 과감하게 취소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향해 체류 비자를 가능한 최대 기간으로 연장했죠. 이제 그의 남은 인생 목표는 한국의 단점을 들춰내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든 놀라운 사회적 인프라, 고도로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사람을 향해 있는 따뜻한 행정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통해 탄생할 수 있었는지 깊이 연구하여 전 세계에 알리는 대한민국 전도사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솔직히 좀 뭉클했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 투덜거리며 타는 그 지하철이 누군가에게는 경이로운 기적이라는 것. 감기 기운만 있어도 집 앞 5분 거리에서 몇천 원에 만날 수 있는 그 동네 병원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꿈꿔도 닿을 수 없는 사치라는 것. 새벽에 혼자 골목길을 걸어도 아무렇지 않은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안전함이라는 것.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에 조금은 감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사연 들고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